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서늘한 메시지를 미국에 날렸습니다. 테헤란 주재 중국 무관이 이란 공군 참모총장에게 GN20의 모형을 선사했습니다. GN20은 중국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와 F-22에 맞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엄선에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무관들과의 정식 모임 자리였습니다. 오만에서 이란 미국 간 간접 협상이 있자마자 중국이 지원의 손길을 건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란의 주권과 핵 권리를 옹호하는 중국은 정찰 자산, 방공무기, 인프라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GN20 전투기의 구매 계약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베이징은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매체는 이미 3주 전 시진핑이 비밀리에 GN20을 이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보낸 상태에서 메시지를 발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실수로 이스라엘의 지휘센터를 때릴 수 있는 열쇠를 이란에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핵시설을 때리려다 불발된 벙커버스터를 습득해 역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그 폭탄을 취득했을 리 없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 미제 벙커버스터가 핵시설 위치에 아직도 박혀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은 2월 8일 불발된 미제 벙커버스터가 8개월 넘게 핵시설에 박혀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 벙커버스터 폭탄은 GBU-57B라는 3만 파운드짜리 관통탄입니다. 2025년 6월 공습작전에서 미 공군의 B2 스피릿은 이란의 포르더, 나탄스, 이스파한의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정확히 세 지점 중에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폭탄은 아주 강력한 재래식 탄약입니다. 벙커버스터는 GPS로 유도되는 정밀무기로 극도로 깊숙한 지점을 파괴합니다. 테헤란은 벙커버스터가 의도대로 터지지 않아 방사능 누출 위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이 불발탄을 역설계한 덕분에 오랜만에 가장 의도치 않게 기술을 전수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의 지하 지휘센터를 이란이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주장이 맞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 위협에 처했다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국제적인 스캔들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이스라엘 정권의 이익을 위한 지정학적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해당 문서를 경시하거나 미국이나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권이나 다른 세력들이 사건과 관련 절차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용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 전체가 특정 세력, 특히 이스라엘 정권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12월 18일에 공개한 사진에는 왼쪽부터 억만장자 토머스 프리츠커, 전 이스라엘 총리 에훗 바라크, 할리우드 감독 우디 앨런이 앉아있고 마술사 데이빗 블레인이 왼쪽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서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 관련 파일들이 언론, 정계, 학계, 금융계, 심지어 할리우드에까지 큰 충격을 주면서 저명 인사들이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가 A는 이번 스캔들을 인류적, 문명적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전 세계 공론 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로가 서구 통치체제 내에 심각한 도덕적 위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으며 특히 고위 정치인들이
부패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가 A는 또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법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범죄들은 끔찍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이 계층의 사람들이 여성, 어린이, 소녀들에 대해 매우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법무부는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300만 페이지가 넘는 파일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그의 사위 제렛 쿠슈너, 에훗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유력 정치 및 세계 인사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파일들은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600만 건의 문서 중 일부입니다. 이 문서는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연관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고등법원은 전 언론재벌 지미 라이에게 2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루퍼트 머독이라 불릴 만큼 언론사와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거물입니다. 일부 서방 정부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중국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명백히 중국 내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8세 고령인 그는 지난해 12월 외부 세력과 공모한 혐의 2건과 선동적 자료를 출판하려 한 혐의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들은 그가 현재는 폐간된 애플 데일리 신문의 창립자로서 2019년 홍콩 소요 사태 당시 벌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지아는 이번 사건이 순전히 내정 문제라면서 외국의 무책임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서방의 반응이 혐의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RT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 분석가이자 팟캐스트인 칼 자는 지미 라이를 2019년 홍콩 시위에 자금을 지원한 과도 정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칼 자는 서방이 지미 라이를 두고서 마치 그가 언론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것처럼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가진 홍콩의 재벌로 끔찍한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쏟아부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미 라이가 과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들을 언급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미 라이는 낸시 펠로시, 마이크 폼페오 등 중국에 적대적이던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관련 NGO 등과 상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홍콩 사태는 색깔 혁명의 징후가 짙었습니다. 마이단 폭동의 주역인 우크라이나 아조프 요원도 나타났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홍콩 이공대 정문에서도 아조프 요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멀고 먼 홍콩에 뭐하러 나타났는지는 굉장히 미스테리했습니다. 한편 칼자는 중국에서는 소아성애자를 극형에 처하기 때문에 앱스타인 같은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영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 외교적 마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칼자는 또 홍콩은 1997년 공식적으로 중국에 반환된 이후 더 이상 영국의 관할이 아니라면서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